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버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평일에 장마감 정리를 하면서 그 오버행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솔트룩스 관련해서 이제 CB랑 BW가 이제 추가 상장할 예정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이제 오버행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지금 아직 그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솔트룩스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 시그널이 지금 강하게 뜨고 있어요. 뜨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오버행 관련해서 어디서 확인하느냐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증권 정보 포털 그거 있습니다. 여기 세이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검색을 하면 나오고요. 거기서 이 채권 탭에 들어가셔서 채권 탭에서 이제 왼쪽에 보면 여러가지 채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려는 거는 주식 관련 사채입니다. 주식 관련 사채이고, 저희는 권리행사 내역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해서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돼서 최근에 행사된 이제 내용이 다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권리행사 신청을 하면요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이트고요. 권리를 행사하고 나서 주식 상장일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트나 이런 데 공시가 될 때 같이 연동돼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주식 상장일이 공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거는 따로 공시가 안 돼서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보유 종목이 있다면 거기서 보유 종목 중에서 CB나 BW 발행 내역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리스트들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공부해볼 만한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가지 종목들을 가져와 봤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CB랑 BW 여기 있죠. 이런 권리를 행사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고가를 찍고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던 이제 종목들을 제가 걸러 봤는데요. 먼저 위에서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국테크놀로지 2212 35 전환풋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고요. 행사일은 2022년 11월 29일, 주식 상장일은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네, 11월 29일에 행사를 했고 주식은 12월 20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관가하시는 게 있는데, 그 오버행 우려가 있을 때 주식 상장일에 조심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식 상장일이 아니라 이거래일 전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 공매도라고 해가지고 이 주식을 갖다가 아직 입고가 안 되어 있지만 이거래일 전에는 빌려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빌려서 먼저 선 매도하고 이제 나중에 입고되는 주식으로 다시 상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래일 전부터는 이런 추가 이제 증자 물량이 권리 공매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물출에는 권리 공매도일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래일 뺀 날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행사 금액인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 물량이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행사되는 금액이 클수록 이제 오버행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고, 다음으로는 여기 행사 가격 보시면 그 해당 주가와 행사하는 가격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번 한국테크놀로지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1월 29일에 권리 행사를 했고요. 12월 20일에 상장했습니다. 11월 29일, 네, 이날이네요. 이날 보시는 것처럼 권리 행사를 했고요. 20일이니까 이 거래일 전이면 이날부터네요. 네, 이날이 이제 권리 공매도가 가능한 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보다는 약간 거의 손절이나 탈출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분명 여기서 이렇게 장대 음봉을 통해서 악재가 크게 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고요. 다만 여기서 물량이 받쳐주면서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날 권리 공매도를 때려 맞으면서 시가 자체가
이 지지선 아래로 이탈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물량이 쏟아지고 이후로 계속 연속적인 매도세를 통해서 주가는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손절치는 거에 가까웠고, 이때 행사가는 769원이었다. 769원이면 거의 본전에서 조금 이제 손절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물량을 매도했네요.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처럼 봤을 때는 하락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 오버행 물량이 나오면 그 하락세를 더 가파르게 만든다. 그래서 추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라는 거를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테크놀로지의 개별 이슈도 어떤 게 있는지는 같이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오늘은 오버행 우려에 대해서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KPF 한번 보겠습니다. 네, KPF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 22년 9월 15일에 행사했고요. 10월 7일에 상장했습니다. 9월 15일. 여기 있네요. 9월 15일. 고 10월 7일에 상장했습니다. 10월 7일에 상장했는데 제가 이거를 전부터 권리 공매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10월 5일 이날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거죠. 이날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받아주는 척 했지만 이미 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꺾인 모습.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러면 이 12일을 행사한 사람들은 손해를 본 게 아닌가 하면 여기 단가랑 비교해 보면 돼요. 5,026원인데 여기서 그냥 물량을 갖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단가로 매도를 때리더라도 평단가가 5,026원이니까 여기서 이미 50% 이상의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버행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미 세가 기울었든 꺾이든 상관없이 물량이 나온다. 그래서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7,600원이었던 주가는 다시 4,770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KPF에서 이렇게 오버행이 나온 이후에 차트 흐름을 볼 수 있었고요. 다음은 셀루메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셀루메드. 네, 셀루메드는 먼저 행사일이 8월 9일이었습니다. 네, 8월 9일. 그리고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하면 아마 이걸 정보를 먼저 입수한 사람들이 먼저 물량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권리 행사를 할 때가 고점인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하락을 했죠. 다음 이제 주식 상장일은 9월 2일. 9월 2일이었는데 이거를 전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이날부터 이제 권리 공매도가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주가는 하락했고요. 여기서도 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이제 다 매도를 하더라도 5,596원에 매도를 한 거고요. 셀루메드의 행사가는 4,8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익이 나진 않았습니다. 4,800원이면 단가가 이 정도 부분이니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내오면서 생각보다 빨리 꺾여서 그런지 이제 크게 많이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오버행 물량이 나오고 나서는 확실히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새로운 모습은 또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셀루메드 같은 경우 봤을 때 오버행 금액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나온 사이즈는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5억, 10억 이 정도라서 주가가 완전 되돌리지 못할 만큼 박살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음부터가 이제 좀 큰 규모의 금액들이 좀 나왔는데요. 한창 한번 보겠습니다. 한창은 22년 6월 9일. 22년 6월 9일. 정확히 고점에 권리 행사를 했네요. 권리 행사를 했고 상장일은 6월 24일. 권리 공매도일은 이날이 되겠네요. 이 권리 공매도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물량을 다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고 나서 이것도
이제 행보하다가 다시 흐름이 바뀌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당시만 놓고 봤을 때는 큰 변동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때도 792원이 전환 가액이었고요. 792원.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12를 전환해서 매각한 사람들이 100% 이상의 큰 수익을 나온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버행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하거나 일단 권리 행사일이 고점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주식 상장할 때 이렇게 변동성을 더 크게 가져온다라는 거를 저희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덴트인데요. 비덴트는 45억 정도가 한 번에 쏟아졌네요. 물량이. 비덴트는 22년 3월 25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최고점을 찍고 이제 꺾이고 있을 때 여기서 전환사채 권리 행사를 했고요. 행사를 하고 나서 22년 4월 11일 4월 11일이 날이고 이 거래일 전이면 권리공매도일은 4월 7일이 되겠죠. 다음은 이렇게 권리공매도가 나오고 나서 일단 아마 45억 물량이 한 번에 나왔는지 분할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러고 나서는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었고요. 이때 이 전환사채를 행사한 사람은 평단가가 7,053원에 행사를 해서 매도한 제일 싸게 팔았어도 여기 권리 행사한 날 팔았다면 17,000원에 팔았으니까 2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이런 덩어리 물량을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어서 좀 오버행 우려가 있는 경우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보티즈. 여기가 제가 가져온 것 중에서는 시총 대비 가장 큰 오버행 물량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로보티즈는 22년 1월 5일이죠. 작년이네요. (22년 1월 5일) 이날 권리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전환 신청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2년 1월 19일 19일이 이날이니까 이거를 전이면 이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 권리 공매도일 날 유독 약간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물량이 단기적으로는 빠지고 나서 반등한 듯 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다시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반등을 했죠. 이때도 갖고 있는 사람은 13,000원 단가였고요. 이때 저점 기준으로 24,000원이니까 2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처럼 그리고 이 물량이 한 번에 나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오버행 우려가 생길 때는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봤는데 이처럼 제 보유하고 계신 주식 중에서 이제 오버행 우려가 있는 주식들은 주기적으로 권리 행사가 해서 나온 게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조회를 하면 이제 최근 순으로 해가지고 권리 행사를 오늘 보면 여기 1월 31일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권리 행사한 이제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처럼 오버행 우려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면서 오버행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기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BW를 발행하거나 하면서 오버행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총 대비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지 거래량은 평소에 어느 정도 터지는데
오버행 우려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같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이제 이날 거래량이 57만 주가 지금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46만 8천 주가 이제 행사가 된 거니까 거의 하루 거래량에 버금가는 물량이 쏟아지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쏟아지지 않더라도 일부만 쏟아져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